7페이지 신청주의 A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등기관의 직권회원 등기. 그거 별표 3개 해놓고요. 자, 속 쓰이는 부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직권 등기가 참 속을 썩여요. 자, 그러면 등기관의 직권회원 등기, 거기 방주에 여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직권 등기는 이렇게 한번 써봐요. 첫 번째, 누가 해주는 거죠? 일단 등기관입니다. 자,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자, 일단 등기관이 해준다. 방주 옆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놔요. 첫 번째 누구죠? 등기관. 두 번째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네 번째. 자,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자, 직권이면 뭐예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뭐예요? 통지. 그래서. 자, 직권 등기는 요게 4개가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주 옆에다가 딱, 우측 방주 여백에다가 딱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자, 등기관,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명백한 근거, 그 다음에 통지.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걸어놓고 이제 몇 개 이제 쳐보자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몇 개, 요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등기관의 직권회원 등기. 기본 베이스는 이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죠? 등기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명백한 근거, 그 다음에 통지 대상이다. 자, 가로 1번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 가로 1번에 특별히 좀 살려놔요. 별표 하나 딱 해놓고, 별표 3개죠. 자, 그 옆에다가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옆에다 공식을 하나 적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참고 표시해놔서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이제 봐봐요. 여기 뭐죠? 보존. 보존이 뭐예요? 서엄. 그렇죠? 소유권은 갖고, 그 다음에 직권은 등기관. 등기관이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게 바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야.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려면, 거기 이제 뭐에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제 여백에다가 원칙. 자, A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원칙 예외, 원칙과 예외. 그러면 자, 요걸 이제 자, 요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개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공통점은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전제 조건은 요걸 전제로 하죠. 자,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요건이 이제 법원이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무슨 처분이에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알아서 등기관을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안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줍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고 법원이고, 여기 뭐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그럼 봐봐요. 나중에 요거는 실무에 가서 써먹어야 돼. 봐봐요. 임대인 부동산, 임대인이 미등기 부동산이야.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뭐 중개업자가 미리 나눠서요. 임대인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그거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런 제도를 설명하라고. 그럼 만약에 임대인 부동산이 무이등기 부동산이라도 임차인한테 이렇게 해야 돼.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정확하게 받아놓으세요. 그러면 자, 이거 보증을 못 받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촉탁하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무슨 등기를 걸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어줘.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고 그냥 그거 큰일 나요. 그거 큰일 나요. 아마 뭐예요? 그러면 사무실에 뭐가 날려요? 똥파리가 날려요. 날라다닌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어 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애웠어. 봐봐요. 자기가 이제 진짜 애워놨는데 써먹는 사람이 있고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애워보자. 똑같이 출발하는데 봐봐. 미등기부동산 읽어봐요. 법안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럼 등기한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는 거야. 미등기부동산 법안 임차권 등기명령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어줘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꾸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임차권 등기명령은 촉탁이라며. 제가 이거는 촉탁이에요. 여기에다 써놔. 이거는 당연히 촉탁이지. 이게 촉탁이지. 이게 직권이라는 거야. 이게 직권. 그래서 나중에 와서 선생님, 어떨 때 또 직권이고 어떨 때 촉탁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임차권 등기명령 무슨 등기야? 촉탁이죠. 뭐가 직권이에요? 이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26년 동안 질문 다 받아봤거든. 그래서 질문을 그제 또 질문이 또 들어온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7이고 요게 요거 뭐라고 읽어요? 의라고 있잖아. 그런데 의라고 있는데 또 선생님 왜 수업 시간에 다시라고 있습니까? 라고요. 저는 편의상 다시라고 읽으니까 문제는 의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숨이 넘어가요. 봐봐요. 7의 1 발음이 좀 안 돼. 이게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뭐예요? 의라고 읽고 저는 편의상 다시라고 한다고 또 질문이 들어와서 뭐 출판사에서.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다시라고 의라고 좀 읽어주세요. 요즘 이제 의라고 읽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7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출발해요. 봐봐요. 똑같이 했는데 봐봐요.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왔다. 이제 갖다 붙여봐요. 이제 여기에 구태가 된 사람은 이걸 갖다 붙이면 그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틀려보죠. OX.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거 한번.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자, 분명히 지금 공식을 가르쳐줘서 요거 그렇죠. 그럼 여기 봐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등기네. 가압류 등기는 읽어봐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두 가지 요건을 갖췄잖아.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OX.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갖다 붙여주는 거야. 근데 요거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니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무슨 등기를 걸어줘? 가압류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요 자리가 엑기스라는 거는 이제 요 자리가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체납처분 압류 등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체납처분 압류 등기 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체납처분 압류 등기는 세무서야 법원이야? 세무서 탈락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 자리에 요건이 뭘 갖춰야 돼?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가지면 요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보전 등기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맞죠? 근데 체납처분이 들어가면 이때는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요건이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갖춰줘야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등기해준다?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주는.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럼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법률 규정.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써먹기 좋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이렇게 똑바로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규정이 있어? 법률 규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직권 소유권 직권 등기가 그래서 골치 아파. 이게 애울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시.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촉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읽어봐요. 법원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이때는 뭐예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안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써먹어 줘야 되는데 써먹어 주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요걸 해올 생각을 해. 요걸 해올 생각을 해. 요 종류들을 외울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외워놓으면 암기 사이가 팍 줄어들어 버려. 이거 외워주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 변형이 돼. 미등기 부동산에 읽어봐요. 가압류 등기시. 가압류 등기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다. OX. 그렇죠.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가압류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왜 재미가 없느냐? 왜 재미가 없느냐? 이걸 공식을 안 외우니까 그 다음 단계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가서 이제 보죠. 자, 미등기 부동산 줄 거나 봐요. 미등기 부동산. 그러면 거기 법원에 처분 제한 줄 거나 봐요. 그러면 이제 처분 제한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러면 등기 촉탁 잘라봐요. 그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거든. 자, 주택상가 건물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줄 쳐나 봐요. 이때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그렇죠. 예외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요거는 봐봐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한 번만 더 외워두라고. 봐봐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발생 요건은 봐봐요. 원칙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추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뭐예요?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A적으로 미등 법원 소유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그때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로 1번이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미등기 부동산 처분 제한 등기 적탁 원칙.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원칙이야 예외.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이제 이렇게 지문이 된다고.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도 가능하다. OX 가능하죠. 그럼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뭐 해주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먹고 못 해 먹은 거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이제 저는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자꾸 이제 이렇게 해놔서 자기가 외워주고 써먹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로 2번에 가볼까요? 자, 그리고 가로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거기에다 행강펜 전화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식. 자, 신청함의 주소 증명서면에서 주소 변경 사실이 맹백 동그라미 전화해. 맹백. 그게 중심키네. 자, 여기 봐봐요. 무슨 등기?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단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러면 표제부라고 써요. 표제부. 자, 거기까지를 표제부. 밑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저 표제부거든. 표제부는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제부는 뭐가 없어요? 여기 읽어봐요. 무슨 관계인이 없어? 이해관계인이 없잖아. 그렇죠. 자, 가로 3번에 등기 경정 등기네. 등기 착오 유료가 등기간 줄 쳐놔봐요. 등기간. 등기간 밑에 뭐에 직권이라고 써봐요. 가오 동그라미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죠. 가오라는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잖아. 그러니까 직권 경정 등기가 발생하네요. 자, 가로 4번에 말소 등기. 가나리반의 등기 줄 쳐놔봐요. 자, 1호라고 써요. 사건이 등기한이 아닌 경우 2호라고 써봐요. 그래서 우리 전주에 배웠던 거 1호, 2호. 1호는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의신청의 대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1호하고 2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주에 우리가 했던 거고, 이번에 수용 동그라미 잡아요. 수용은 밑에다 원시취득이라고 써요. 자, 수용은 원시취득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배웠으니까 원시취득이란 그럼 뭘까요?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잖아. 그러면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원칙입니다. A적인 측면이 몇 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한매건 줄 쳐놔봐요. 한매건. 자, 요거는 한매건 줄쳐놓고 행사 따로 줄쳐놓고 이렇게 X를 잘라봐요. 한매건 행사하고. 그러면 한매건은 무슨 건이에요? 채권. 또 하나는 형성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성건. 써놔요. 무슨 건? 형성건. 한매건은 일반 형성건이죠. 형성건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사하면 등기한이 직권 말소시켜. 그래서 행직. 직이라고 써요.
그러면 한매건 행사 그러면 이때는 직감 말소로 이루어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기 코드가 만들어진다고. 한매건 일방적으로 행사한다. 등기한이 말소를 시켜버려. 무슨 말소? 직감 말소. 그러니까 앞으로 행 나왔다. 직, 행, 직 이렇게 이제 온다고. 자, 4번과 관련돼서 어느 등기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한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면 거기 4번과 관련돼서 써봐요. 옆에다 방주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죠. 주등기. 그러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저당권 설정 등기네. 저당권 설정 등기. 요거는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등기죠. 부기등기라고 써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등기와 말소는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감 말소. 요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 관계가 승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1장에서 다 배웠어. 이제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면 주등기와 말소는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예요.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를 맨날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사람이 뭐가 필요해?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 그럼 요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가 승자가 되고 있는 거네. 4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어느 등기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즉 주등기와 말소되면 말소할 권리, 즉 부기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자, 5번과 관련돼서 5번은 별표 5개. 5번은 동그라미 5번은 별표가 5개가 됩니다. 자, 가등기와 본등기한 경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동그라미, 양립할 수 없는 줄 쳐놔봐요. 양립할 수 없는. 그럼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죠.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자,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자, A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C, D.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면 요 중간 처분의 등기. 요게 매년 출제되잖아. 요 중간 처분의 등기로 원칙상 무슨 말소냐? 직감 말소야. 그러면 양립 가능과 불가능을 이제 나눠봐야 돼. 양립 가능하면 전석, 양립 불가능하면 죽여. 양립 불가능. 불가능, 올 때는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가 돼요. 직감 말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양립 불가능이거든. 그러면 양립 불가능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읽어봐요. 무슨 말소했죠? 직감 말소. 그럼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무슨 해야 돼? 통지. 그래서 이때는 되게 무서워요. 이때는 죽여놓고 통지해. 사후 통지. 나머지는 전부 사전 통지인데 얘는 사후 통지야.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우리의 포인트가 돼요. 나중에. 자, 가등기와 관련. 가등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 걸어놓고 사후 통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중간 처분의 등기가 뭐예요? 양립 가능이냐? 양립 불가능이냐? 그래서 그때 써먹으려고 이제 이야기가 된 게 그거예요. 아까 여기 봐봐요.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여버려. 직감 말소다고. 그러면 소유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존속시켜버린다고. 그러면 여기가 전세권하고 전세권이다.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여버려. 그래서 아까 후등기 저지력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저당권이 나오면 저당권이 여기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저당권은 모두 양립이 가능하거든. 저당권은 양립 가능한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립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당권은 모두 뭐하기 때문에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를 머릿속에 잡아놓고 우리 가등기와 관련돼서 5번은 우리 하이라이트야. 그래서 별표가 5개가 되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5번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보죠. 가로 5번 찾았어요? 예. 그러면 가로 5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 봐봐요. 자, 우리 이제, 자,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이거는 쓸 필요 없이 한번 봐죠. 자,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러면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불가능하니까 무슨 등기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가로 5번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봐요. 말소를 이렇게 써서 말소 앞에다 가지를 3개를 딱 펼치고 여기에는 2줄을 해놓고 말소 회복 등기.
우리 다 배웠으니까 이제 회복등기 박스를 딱 쳐놓고 앞에다 이렇게 가지를 세 개를 딱 펼쳐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기가 이제 포인트니까 이게 말소하고 말소 회복등기가 같은 지문에 나오면 항상 자기가 이렇게 이제 딱 중심키를 잡아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당사자 신청. 그러면 여기에다 신청이라고 써요. 관공서 적탁 아주 좋아요. 이제 적탁 등기관 직관. 그럼 말소 등기 종류는 세 종류밖에 없어. 신청 말소, 촉탁 말소, 직관 말소. 그러면 둘이 가면 무슨 신청이? 공동 말소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말소 등기가 신청이면 여기도 신청이 돼야 돼. 신청. 항상 요걸 맞춰야 돼. 자, 촉탁이면 앞에도 촉탁, 여기도 촉탁이야. 자, 여기가 직권이면 여기도 직권이야. 그러면 말소가 직권으로 말소 회복된 다음에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직권으로. 그러면 저희가 요 포맷을 이제 잡았으니까 가로 5번으로 쏙 들어가 봐.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한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 사유가 등기한이 가오로 한 경우 잘라봐요. 등기관 두 자로 건쳐봐요. 직권. 그러면 앞에 직권 말소라고 써요. 그러면 회복 등기도 앞에 직권. 그래서 앞에 직권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가 직권이니까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항상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면 항상 여기 앞에를 따지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지문에 이제 말소가 나왔다. 회복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요 부분을 확인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요. 앞에가 신청이면 뒤에도 신청, 촉탁이면 촉탁, 직권이면 직권. 여기가 공동으로 말소됐으면 여기도 공동. 단독으로 말소 신청했으면 단독이라는 거. 그러니까 연습을 해놔야 돼요. 자체는. 연습을 안 해두면 이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언제 출제됐어요? 28회 때 2.5점짜리. 자, 봐봐요. 말소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에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도 인정된다. 어때? X. 그거 틀린 사람은 무슨 감이에요? 총살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쉬워. 제가 이 원리를 기억하는 민법도 마찬가지. 민법도 원리를 알아야 돼. 지금 지금부터 마음이 급하다고 문제를 막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를 막 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처음부터 대충 하면 만약 끝날 때까지 대충으로 풀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라도 원리를 정확하게 기억해달라. 그래서 언제까지? 3, 4월 달까지, 많게는 5, 6월 달까지만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당연하다, 모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사람이 이런 거 봐요. 원래 욕심을 내면 나중에 7, 8월 달에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어. 3, 4, 5, 6 이때 기초체력을 정확하게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기초체력이야.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그러면 말소와 회복 등기는 같이 돈다라는 걸 잡아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5번과 관련. 그러면 가로 5번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잡았네. 지문에 이제 말소를 줄쳐놓고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면 여기부터 한기라는 연습을 지금 하라고요. 여기가 신청이면 여기도 신청, 촉탁이면 촉탁, 직권이면 직권. 오케이. 자, 가로 6번을 가봐요. 가로 6번에다가 이제 한번 써봐요. 이제 오늘 세 번째 듣는 거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시점이 왔어요. 가로 6번을 이해할 때도. 자, 가로 6번 앞에다 이렇게 그려봐요. 자,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서 이제 크게 해서. 자, 이것도 이제 하나씩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막혔어. 그렇죠? 여기에 이제 무슨 토지예요? A 토지, 여기에 B 토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명지네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지? 역지. 이제 하나씩. 지금은 이제 내공이 쌓였으니까 충분히 필요했어. 길이 필요하다, 요역지. 그렇죠? 요 길이 올라탔다. 무슨지? 요거는 성역지. 그렇죠? 요렇게 이제 작아놓고. 자, 요역지는 그러면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성역지는 줄성자에서 주는 토지가 되죠. 여역지는 그러면 전부가 받아요, 일부가 받아요? 전부.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전부 일부. 여기까지는 이제 내공을 많이 쌓았거든. 여역지와 성역지의 관계. 자, 그러면 이제 여역지는 그러면 요 역자라는 것은 뭐예요? 역자라는 것은 편익이라는 거야. 편익. 일본 자, 영어로 한다면 서비스가 되죠. 한번 읽어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 여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 성역지. 그러면 성역지는 지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럼 타인 토지. 요거는 자기 토지. 일단 요거부터 학고당, 부당, 머릿속에 완전 부팅을 하라고. 자기 토지, 타인 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역권이란 그러면 이제 개념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지역권이란 무슨 토지를?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게 무슨 건? 지역권. 근데 또 하나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민법에서 아마 민법에도 다 끝났을 거야. 우리 민법 시간에. 지역권자 누구예요? 성역지권자예요, 여역지권자예요? 자, 요게 이제 사병인데, 자, 잡혀 있는 거야, 이제. 지금 뭐예요? 말이 두둠두둠하죠? 그러면 봐봐요. 길은 누가 줬어? 이 사람이 줬잖아. 그러면 A가 B한테 설정을 해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역권 설정자, 이 사람은 지역권자가 되는 거야. 써요. 이 사람이 지역권자. 이제 구칙이 들어가야 돼요. 지역권자. 여기 뭐예요? 지역권 설정자. 설정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붙여놓고, 우리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러 가자고요. 자, 길은 누가 줬어요? 성역지. 그렇죠. 그러면 기부 써요. 기부. 이렇게 화살표 해놔요. 기부. 그렇죠. 기부. 자, 성역지권자 기부했으니까 B가 테이크라로 와야 되겠네. 테이크. 그렇죠? 그럼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지에서 이루어지네. 그러면 성역지는 요 밑에다 써요. 성역지에서 이루어진다. 신청. 자, 여역지는 따로 안 해주더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줘. 그러면 봐봐요. 성역지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또 까먹으니까 자, 성역지에서 요 뭐다 시옷 동그라미. 요 성역지에서 시옷 동그라미. 그래서 신청. 그러면 여역지는 뭘로 이루어져? 직권으로. 그래서 우리 중요 지책을 뭐라 그래? 중요지책을 뭐라 그래? 요직. 그래서 요직. 이제 나왔네요. 암기 코드가 하나 나왔네. 한매권 행사에서 행직. 요직. 이제 근데 이해 놓으면 괜찮은데 시험 가면 이제 평상시에는 이해를 해놓고 시험장 가서 풀려면 이제 뭐예요? 빨리 적석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읽어봐요. 성역지는 뭐예요? 신청. 여역지는 직권. 앞으로 요직. 읽어봐요. 요직. 그러니까 기부. 테이크가 되거든. 그러면 성역지는 어디에서,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지에서 이루어져. 여역지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잡아놓고 여기에서 요거 이제 한번 더 잡아요. 요라는 것은 주. 자, 성역지는 종이라고 써요. 그래서 앞으로 주종의 관계가 형립이 돼요. 종. 그러면 요거 하나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가서 내용으로 쏙 들어가 보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쏙 들어가니까. 성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 동일 등기서의 관할 내에 잘라요. 그러면 여역지는 직권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요자 동그라미. 요자는 뭐예요? 여역지에서 역자 동그라미. 직권 등기에서 직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직. 이해가 됐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성역지는 뭘로 이루어져? 신청으로. 여역지는 직권으로. 그래서 요직.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관계를 설명해 놨으니까 요거 이제 관계를 설명해 놨으니까 시험장 가서는 빨리 풀어야 돼. 요직. 그렇죠. 요직.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잡을 거는 이제 봐봐요. 자, 주가 성역지예요, 종이에요? 자, 주가 성역지예요, 여역지예요? 여역지죠.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은 성역지 표시다. 어때? X. 성역지 표시가 아니라 여역지 표시. 왜? 주를 기록해야지 종을 기록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반드시 기록해 줄 거 뭐예요? 여역지 표시지. 지역권 성역지 표시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요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벅차다라는 겁니다. 보통 강사들이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애우세요. 그냥 여역지는 직권이고 성역지는 신청. 근데 우리는 이해하고 외우라고. 여기 이제 기부, 테이크. 그러면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지. 여역지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그러면 이제 이해됐으니까 요직. 이렇게 이제.
자, 가로 7번에 갑니다. 가로 7번에 뭐가 나와 있죠? 공동담보의 뜻 동그라미, 뜻. 자, 8번에 대지권 뜻 동그라미, 뜻 동그라미. 그러면 가로 7번 옆에다, 가로 8번 옆에다 써요. 자, 가로 8번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뜻이 들어가면 몇 프로? 99.8%는 직권이에요. 직권이에요. 99.8%는 직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 100%가 아니네요. 그러면 2개 정도만 이제 착상해 놓으면 돼요. 자, 2개 주의라고 써놓고 주의. 자, 요건 이제 조심해야죠. 자, 이가 있다는 뜻. 여기는 뜻이 들어가 있죠. 뜻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요거는 뭐가 포인트예요? 이가 포인트야. 아까 이가 들어가면 무슨 등기? 명령 등기. 요거는 이제 명령 등기가 돼. 명령 등기.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 여기 뜻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요거는 규약이 포인트야. 요 계약상 공용 부분이 뜻. 그러면 우리 계약상 공용 부분 이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1장에서 배웠어. 규약상 공용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뭐만 더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가 뭔데?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요 규약은 표제부야. 표제부. 사실이거든. 이해관계의 다툼이 없어. 규약은 누가 정해요? 동주민이 정하죠. 그러면 동대표가 요걸 가지고 등기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읽어요.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익에 있다는 뜻의 등기는 명령 등기요.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단독 신청으로서 뜻이 요 2개를 제한 나머지 뭐에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예요?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요 2개를 조심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얘네들이 속을 엄청나게 속을 긁는 애들이야. 이게 얘네들이 속을 긁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무슨 등기다? 명령 등기.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단독 신청이라는 걸 잡아 두시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자, 게이지 당사자 신청 항공서 척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은 뭘로? 이의신청으로. 그러면 이번 가서 이제 명령 등기를 해결하러 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다가 그러면 자, 법원 써놨네. 법원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명령. 그러면 여기에다 위에다 줄 쳐놓고 명령 줄 쳐놓고 위에다가 요렇게 이의신청이라고 딱 달아놔야 되겠네. 이의신청. 자, 그러면 법원이 빠지면 무슨 신청이에요? 이의 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관공서로 빠져. 무슨 등기? 척탁 등기가 되는 거죠. 척탁 등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옆에다 명령 등기 옆에다가 요 2개를 써봐요. 자, 주의입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살려놓자고. 또, 임차권 등기 변경. 아까 명령 등기는 이걸 했으니까 이제 아까 뭐예요? 이거는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이 신청이에요. 이의신청이 아니라 신청이죠. 척탁. 그래서 임차권 등기 변경은 척탁 등기야.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에요. 이게 가등기에서 또 뭐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붙이기 한 시험이 떨어뜨리기 한 시험이에요. 떨어뜨리기 한 시험이잖아. 그래서 요 정본을 가로를 쳐요.
그래서 정보를 이걸 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빼고 읽어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 그래서 명령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정보를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면 봐봐요. 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 이거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법원에서 저한테 줬어. 그럼 제가 요 서류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러면 혼자서 등기소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거는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이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가등기. 그러면 이제 요걸 빼버려가지고 이제 출제원들이 형님들을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나온다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라 명령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요 명령 뒤에 원래는 정본이라는 서류를 집어넣어 줬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 가처분. 요거는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내공이 안 쌓인 사람은 법원에 가면 법원만 보면 자꾸 명령 등기로 가고 싶어요.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법원은 관공서야. 이거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야. 촉탁 등기로 저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봐봐요. 이제 자기가 이제 우려 먹어야 돼. 자, 가압류 말소는 신청해야 한다. OX. 봐봐요. 또 내공이 안 쌓여졌잖아. 가압류. 가압류는 어디에서 해? 법원에서 하잖아. 법원. 관공서죠. 그러니까 결론들을 읽어봐요. 촉탁 말소네. 그러면 촉탁 말소 신청해야 한다. 어때? X야. 가압류 말소는 촉탁해야 하는 거지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가압류 말소가 자,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이때는 뭐 29조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가압류 말소를 가압류 말소를 신청해야 하면 우리 오지 마세요. 저기 법원으로 가세요.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이쪽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당신은 각하야. 각하. 그쪽으로 오세요. 법원을 통해서 오세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압류 말소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촉탁에 의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잡아두고요. 그러면 자기가 요런 것들은 이제 당하니까 조심해서 스스로 연습을 해야 돼. 몇 번. 자, 가압팀 사건 등기 명령 읽어봐요. 촉탁.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독.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가 또 잡아서 이렇게 한번 또 해봐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원위치로 왔어. 내가 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그렇죠? 원칙 2개, 예외 2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직권 등기를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봐봐요. 이미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 3개. 부동산 등기법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 3년. 이걸 안 해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떨어지면 설파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저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선생들이 떨어진다고 설파해 줄 줄 알아요? 제만 설파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누구한테는 배웠고 누구한테는 같이 배웠는데 누구는 붙고 누가 떨어지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악착같이 해와야 되는 거야. 악착같이 해야 되는 거야. 악착같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으로 한번 가보죠. 자, 등기 신청 절차 거기 나와 있네요. 자, 등기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그 옆에 여백이 많네요. 그러면 아까 썼듯이 깔끔하게 한번 써봐요. 이제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 자, 이렇게 해서 매수인. 이 사람 밑에다가 사인이라고 써놓고요. 아까 썼던 거 사인. 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 자, 이렇게 해서 등기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게 무진장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딱 자기가 검은 글씨로 딱 써놓고 사이사이에다 이제 집을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우리 핵심 사례야. 그러면 등기 절차, 신청 절차 옆에다가 그게 제2절 여백에다가 딱 적어서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섭렵을 해야 돼, 이제.
자, 뭐 민법에는 뭐 여러 사례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등기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거야. A가 B한테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자만 사인,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당사자 누구예요? 등기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써놓아봐요. 거기에서 이제 사인 아까처럼 다른 색깔로 여기에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자, 여기 이제 실체법. 여기 이제 민법. 그렇게 이제 빨갛게 한번 써놓고요. 여기는 무슨 관계라고 써요? 절차 관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예요? 절차법. 여기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해서 이제 깔끔하게 한번 써보라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나서면 봐봐요. 이 실체법이 뭐예요? 실체법은 이거는 목적이라고 써요. 이제 목적. 절차법은 이제 수단.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해서 그러면 절차법의 목적이 실체법이에요. 실체법의 수단이 바로 절차법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등기 청구권. 자, 얘가 등기를 안 해봐. 여기에는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써요. 등기 좀 받아가 임마. 등기 인수 청구권. 딱 이제 자기가 써놓고. 자, 그러면 사인이 등기한테 요구한다.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면 뭐예요? 등기 신청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그렇죠. 이제 이런 관계에서 이제 모든 게 발생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심 사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실체관계라는 것은 사인 간의 관계, 실체관계. 사인의 국가가 무슨 관계? 바로 거기는 절차관계예요. 그러면 봐봐요. 등기 청구는 실체법상 권리. 긁어주면 돼. 절차법상의 권리. 그러면 절차법상의 권리. 등기 신청권. 그러면 등기 청구는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 개념 안 외워도 한계 속에서 찾아놨잖아요.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이거는 사인이 누구한테? 국가한테 요구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등기 신청권. 자, 두 사람이 가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 요 등기 청구는 항상 두 사람이 있어야 돼. 공동 신청이고 한 사람이 가면 단독 신청. 두 사람 가면 공동 신청.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신청권은 발생하지만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어. 그러면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고로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봐봐요. 아주 재밌어져요. 요 관계가. 진짜 재밌어져야 돼. 지금 봐봐요. 11월달 수강생들이 지금 12월 1월달 수강생 요 넉 달을 들었으면 책이 재밌어야 돼. 지금 책을 읽는데 책을 지금 검은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재미가 있겠냐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계속 검은 거는 종이고 흰 거는 글씨인데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낙이 없는 거야, 낙이. 지금 뭐예요? 맨날 야간도 피곤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수업 들으니까 뭐예요? 검은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요. 이게 낙이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낙이 있으려면 이 기초공사가 돼서 뭐예요? 지금 책하고 소통이 돼야 돼. 내가 읽어가면서 너 그렇구나. 너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힘들기만 하고 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돼. 지금 뭐예요? 책을 읽어서 재미가 없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소통이. 봐봐요. 우리 소설책을 읽을 때 재미가 없으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지. 그러면 재미있는 책, 야한 책을 한번 봐봐. 막 눈을 뜯게 볼 거야. 막 이러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책이 재미없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기초 내공이 안 쌓였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제 따져놔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몇 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찾아내보자. 당사자가 어디로 왔어? 등기소로 왔어. 그게 무슨 행위야? 1번 읽어봐요. 등기 신청 행위. 이렇게 나오네. 등기 신청 행위는 그럼 사인이 국가소속으로 왔으니까 뭐예요? 마지막 젖줄에 공법상 행위. 사인이 등기소에 국가한테 요구하니까 공법상 행위. 사법상 행위다 이러면 틀려요. 무슨 행위다? 공법상 행위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보죠. 그러면 등기 신청의 유효요건을 가서 그 옆에다 1이라고 써요. 방주에다가 1, 2,
3이라고 써봐요. 3, 1, 2, 3이라고 써봐요. 자, 방주에서. 그러면 등기 신청 유효권을 한번 찾아보자고. 자, 당사자가 등기소에 오는 능력 써요. 자,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되겠네.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재미가 없다고.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가 등기소에 와서 진짜 등기할 의사가 있어야 돼. 읽어봐요. 진짜 의사, 진의가 있어야 돼. 진짜 등기할 의사, 진의가 있어야 돼. 그러면 당사자가 등기소에 와서 등기관한테 가서 뭐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시구서예요. 웃기만 하면 돼요. 신청서를 작성. 웃지만 말고요. 거기 가서 신청서 작성해 오세요. 신청서. 당신이 뭐하러 왔는지 신청서를 작성해 줘야지. 그러면 그게 바로 뭐 신청서가 뭐예요? 요식성, 요식행위라는 거야. 요식행위. 요식행위라는.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이 바로 뭐예요?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 요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진위가 있어야 되고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요식성. 그러면 자기가 요걸 이해하고 쏙 들어가서 등기 유효 요건을 읽어봐요. 키워드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등기 신청 유효 요건. 등기 신청이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등기 신청인이 어디에 있어야 돼? 등기 신청 능력. 그럼 첫 줄에 줄을 딱 끊어야 되겠네. 자, 등기 신청. 두 번째 등기 신청의 신청에 뭐예요? 진이 딱 줄 꺼져 있어야 되고, 또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 서정의 방식 줄잖아요. 방식이 무슨 성이다? 요식성. 그럼 자기가 요걸 딱 읽는 순간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뭐가 딱 적혀 있어야 돼? 등기 신청 능력, 그 다음에 진의, 그 다음에 방식. 요게 딱 밑줄이, 만약에 다 밑줄이 꺼져 있다, 그 사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 글씨가 세 군데에서 딱 움직여야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진위, 요식성, 요식행위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점이 보면, 등기 신청의 유효권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읽어봐요. 능력, 진위, 요식행위가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봐봐요. 그래서 그 2번으로 가봐요. 등기 신청인 찾았어요?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찾았어요? 거기에다 별표 5개를 해놓으라고. 별표 5개 큰 제목에서. 자, 제목 1.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있죠? 별표 5개. 자, 그거는 이제 좀 쉬었다 하는데요. 이제 봐봐요. 요 관계에서 이제 앞으로 요 관계에서 이제 따져놔야 돼. 그러면 요 관계에서 이제 봐봐요. 개념 한번 잡아봐요. 등기 청구권. 여기 읽어봐요. 실체법. 여기는 등기 권리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개념도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절차법상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불이익을 받는 자. 권리를 받으면 다 권리자, 불이익을 받으면 의무자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요 관계 속을 자기가 앞으로 생각을 하면서 요 파트를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등기소에 오는 행위, 등기 신청 행위. 요건은 등기 신청 능력, 진위, 요식성, 요식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쉬는 시간이 지우지 마세요. 이게 계속 연결돼야 돼. 들어갔다 그러면 못 쉬어.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잘라놓고 들어가자.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